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조용해졌을까? 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을까? 혹시 내가 우울한 건 아닐까? 이런 변화들이 걱정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들이 사실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특별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7가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변화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신호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순자님. 올해 65이십니다. 순자님은 작년 겨울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평소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셨는데 어느 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답니다. 처음엔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서예를 다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서예였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붓을 놓으셨었죠. 그런데 마음이 조용해지니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여러 생기셨고요. 여러분, 마음이 조용해지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우리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가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조용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딱 10분만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수님. 올해 68이십니다. 철수님은 은퇴하신 후 이상한 일을 경험하셨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인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서운하셨다고 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로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서 40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래요.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에는 인연도 재배치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대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은 그냥 보내드리는 겁니다. 대신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응답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동호회든 문화센터든 관심 있는 곳에 나가보시는 겁니다. 진짜 인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잊고 있던 능력이 깨어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미경님, 올해 63이십니다. 미경님은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반 활동도 하셨고 대학도 미술 쪽으로 가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실용적인 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40년 가까이 붓을 잡지 못하셨죠.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셨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대요. 이 나이에 시작해서 되겠냐고요. 그런데 붓을 잡으니 4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냥 그렸다면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그림의 깊이를 더해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림을 부탁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돌잔치 축하 그림도 그려드리고 환갑 선물용 그림도 그려드리고 미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었던 일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여유가 생겼고 젊었을 때는 없던 깊이가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경험이 새로운 시도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주변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요즘은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이 지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먹은 일이 현실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영우님, 올해 70이십니다. 영호님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셔야 합니다. 영호님은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진심으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파트 게시판을 보는데 걷기 동호회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공고인데 그날은 눈에 확 들어왔답니다. 용기 내서 신청하셨습니다. 처음 나가는 날 걱정이 많으셨대요. 나이 든 사람들만 있으면 어쩌나. 대화가 안 통하면 어쩌나.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들 건강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었어요. 함께 걷다 보니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친구도 생기고 무엇보다 걷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마음먹으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그 정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세상은 기회를 보여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심을 해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겠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부릅니다. 주변의 기회와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당신 주변에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떠오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명숙님. 올해 66이십니다. 명숙님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셨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것도 옛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마지막에 하고 싶다던 여행 보내드릴 걸, 그런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명숙님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셨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었습니다. 후회되는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편지를 써보셨어요. 보낼 수는 없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적어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 후회보다는 감사한 기억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지금 손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 손주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손주들에게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상처나 후회가 떠오르는 건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낼 준비가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그런 감정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주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떠오르는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일기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신뢰하는 친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집중해 보세요. 용서와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돈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성우님. 올해 67이십니다. 성우님은 예전에는 명절이면 자식들에게 큰 돈을 용돈으로 주셨답니다. 자식들 형편이 괜찮은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대신 본인의 건강과 취미에 투자하십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으시고 좋아하는 등산 장비도 사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십니다. 처음엔 걱정하셨대요.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저희한테 더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자식들의 이런 말을 듣고 성우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건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이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진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남을 위한 소비보다 나를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물질의 균형이 잡히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달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습관적인 소비와 진짜 필요한 소비를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돈은 쌓아두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편해집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윤정자님, 올해 64이십니다. 정자님은 예전에는 수다스러운 편이셨답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지셨대요.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친구가 기쁜 일을 이야기하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말을 줄이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어요. 정자 언니한테는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말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정자님 자신도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보다 듣는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에너지가 덜 소모된다는 걸요.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마음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줄어드는 것은 성숙함의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내가 뭘 아는지 보여줘야 했고 내 생각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듣는 능력이 커지면 관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대화가 깊어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마음의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할 때 내 말보다 상대 말에 집중해 보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평이나 험담은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침묵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도 때로는 가장 좋은 대화입니다. 여기까지 7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잊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마음먹은 일이 현실이 되고 오래된 감정이 떠오르고 돈의 쓰임이 달라지고 말하기보다 듣기가 편해지는 것.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이 더 나은 단계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변화들은 모두 인생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이미 좋은 일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하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좋은 일의 시작이라면 그 문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걸 삶이 한 수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